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정은 지금 현재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가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가 정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인데, 국회에서 그러니까 박대출 의원이 제출한 개정 법률안은 뭐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감안하고 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뭐 설득력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그러면 정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행령 개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의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의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때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은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면은 우리 누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총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대재해법을 어떤 기업에 대한 어떤 규제로 보고 들여다봐야 어떤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어떤 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반년이 지났잖아요. 시행한 지 반년이 채 안 됐는데 평가를 해보면 그동안의 법 적용 대상이 90여 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 기소는 한 건에 그쳤습니다. 한 건에. 이것도 같은 세척제에서 독성으로 중독이 됐는데 한 업체는 무혐의 처분이 되고 한 업체만 두성산업만 기소가 됐죠. 근데 한 업체는 사실은 그거죠.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갖추었다. 그래서 뭐 무혐의 처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원에 가면 기소 단계에서 한 단계인데 법원에 가면 어떻게 판단할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고가 어떤 인과관계에 있는지를 또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원의 태도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마 다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문제점 우려를 했었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사고 나면 CEO가 감옥 간다. 그다음에 자의적 해석과 기소가 남발할 것이다. 또 하나가 많이 얘기가 됐던 게 너무 추상적이어서 지킬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나름대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래서 정말 그동안의 염려들이 많은 부분은 기호이었다는 거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도 말씀이 여러분들이 하셨지만 사고 감소 효과에 대한 건 아직 너무 빠릅니다.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동안에 유연성 논란이 많이 있었죠. 그렇죠?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는 그 형법의 어떤 원칙, 이걸 강조하기도 했고, 또 그 책임에 비례해서 형벌이 주어야 되는데 과하다 하는 얘기가 많이 있었죠. 또 하나가 많이 얘기가 됐던 것이 어떤 뭐를 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지, 그러니까 범죄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해달라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워낙 그동안에 논의가 많이 됐고, 이러한 것들은 아마 재판 과정에서 향후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으로 해서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를 판단을 해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자 단체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이렇게 중심으로 보면은 대충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질병자 기준에 대한 어떤 치료 기간을 이렇게 한정을 해달라는 거죠. 그다음에 가장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업주 측에서 보면은 CSO가 선임돼 있으면 CEO의 면책을 해달라는 거겠죠. 이런 요구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경영 책임자의 의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 충실이가 뭐냐, 충실하게 수행이 뭐냐,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해달라는 거고, 또 하나가 안전보건관계 법령을 지금은 그냥 모든 게 안전관계 법령이니까 그거를 한정을 해달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 또 교육 어떤 수강 명령에 대한 것도 좀 제한해달라는 건데,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아마 지켜야 할 사항을 최소화해서 구체화해달라는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구들을 제가 건건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안전보건관계법령이 가지는 어떤 특성하고 시대적인 요구가 뭐냐, 이거를 말씀드림으로써 가름하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보건관리는 태생적으로 복잡합니다. 시설과 장비, 유해 물질, 기술, 작업 방법 함께 일하는 사람이 포함이 돼요.
다른 법률들은 보면은 대부분 사람에 관련되는 것이거나 기술에 관련되는 거거나 어떤 물질에 관련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전보건관계법령은 이걸 다 포함하고 있어서 태생적으로 엄청 복잡합니다. 따라서 이거를 의무를 일일이 정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리이고 또 실효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실례를 들어보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 660개가 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고 나서 적용 조항을 찾다 보면 못 찾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실제 사고 원인하고 법 위반과 괴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법 위반으로 뭐 처벌은 해야 되겠는데 실제 사고 원인하고 다르니까 다른 조항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작업중개 해제 심의위원회에 갔더니 사고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가서 본 상황은 뭐냐면 이거를 뭘로 인식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하여튼 지게차라고 그렸는데 아닌가요? 아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물건을 저기 싣고서 이 문을 통과해서 여기에 적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이 물건을 제대로 싣지 못하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실었거든요. 그런데 적치할 때도 비스듬하게 적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람이 바로 잡습니다. 그 과정에서 낙하를 해서 사람이 죽었는데 사망을 했는데 갔더니 뭐를 사고 원인으로 보냐고 하면 작업계획서 미작성을 사고 원인으로 봅니다. 그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왔으니까 작업중지를 해제한다 이런 얘기. 저도 나름대로 안전을 오래 했던 사람인데 도저히 이해 납득이 안 가요. 납득이. 이게 누가 봐도 직접적인 원인이 뭡니까? 이 문이 너무 좁다거나 아니면 이 적치 과정에서 방지 조치를 제대로 안 한 거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이런 거죠. 제가 지게차 관련 업무를 안전보건 규칙에 찾아봤더니 이런 거예요. 전조등을 설치해라, 헤드가드 설치해라, 백레스트가 있어야 된다, 뭐 자석안전띠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문이 좁아서 뭐 사고가 나는 경우에. 그래서 찾아봤더니 작업계획서, 중량문을 취급할 때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내용이 뭐냐고 이런 거예요. 추락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낙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라는 건데 뭐를 의무 위반으로 보냐고 그러면 작업계획서를 작성했는지만 보는 거예요. 아니면 좀 더 들어가면 아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사안들이. 사실은 뭘 봐야 됩니까? 뭘? 낙하 위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적절하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거기까지 들여다봐야 되고 그게 원인입니다. 근데 지금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면 오케이. 왜 그러냐면 다른 적용 조항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걸 다 만들겠습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첨단 기술 시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변해요. 규제가 그걸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갑니다. 또 사회적인 우리 어떤 수준 이런 게 예전에는 사실은 한두 명 사망하고 이런 거 언론에 보도도 안 됐어요. 6명, 10명 집단으로 사망하는 건 보도가 되죠. 지금은 한 명 사망해도 매일 보도가 됩니다. 사회의 어떤 안전에 대한 기대 수준이 엄청 높아졌고 그게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비판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런 그래프. 규제하고 기술 발전이 너무 갭이 심해요. 예전에도 있었지만 이때는 갭이 크지 않아서 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엄청난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 기술 발전에 사회적인 어떤 기대 수준을 대입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사업장 밖에서 정해주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설령 어떻게 해서 정해준다 할지라도 규제에 대한 수용성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어요.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장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근로 형태, 사업 형태가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플랫폼 노동, 뭐 깅노동 이런 걸 통해서 누가 사업주인지를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또 그 사업장의 시설 장비를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설령 안다 할지라도 매일 변해요. 매일 변하고 예를 들면 배달을 하는 라이더들의 작업 장소가 어디입니까? 뭐 전국 도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매일 변하거든요. 이러한 특성이 있는데 이걸 규제로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영국 같은 산업안전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느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목표 기반 규제로 전환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정착이 됐어요. 그 효과도 입증이 됐고, 그게 뭐냐 그러면 별거 아니에요. 사업주가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적합한 통제 조치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사업주한테 맡기고 정부에서는 뭘 감독해요? 그게 제대로 통제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겁니다. 이걸로 바꿨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가장 정말 토대로 삼고 있는 게 이겁니다. 위험을 생산하는 자가 그 통제하는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다. 이 원칙에 매달리는 거죠. 굉장히.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규제의 단순화입니다. 단순화. 그래서 강행 규정은 최소화해요.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사업주한테 스스로 기준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래서 뭐죠? 영국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이거예요. 사업주는, 그러니까 고용주는 피고용인에 대해서 피고용인의 보건, 안전, 복지에 대해서 복지를 보장해야 된다. 가능한 한도 내에서. 이게 사업주한테 주어진 의무에 거의 답니다.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그거에 한정해서 규칙을 만듭니다. 이것도 강행 규정인데, 예를 들면 개인 보호구 규정이죠. 이걸 만드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승인 안전, 승인실의 지침이죠. 이걸 정부에서 만들어서 제공을 해요. 그런데 사업주는 이걸 지킬 의무는 없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든지 자기가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그것이 적용하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단순한 거죠, 이게. 그런데 왜 작년에 우리 그 경영자 단체에서도 아까 목소리를 많이 높이셨는데, 작년 9월에 사실은 영국의 사례를 보고서에 담아서 목표 기반 규제로 가자고 주장을 하셨어요. 굉장히 고무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세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돼요. 첫째가 사업주의 역량 및 태도입니다. 사업주가 아까 계속해서 어떻게 하란 말이냐, 왜 우리한테 고민을 하게 만드느냐 이런 건데, 사실은 고민을 하라는 게 목표 위반 규제입니다. 굉장히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해도 해답을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역량이라고 하면 오픈 아까 목표 규제로 가면 안 돼요. 목표 위반 규제로 가면. 그런 태도와 역량을 갖추는 게 기본이 돼야 되고, 또 하나가 근로자의 참여 및 태도입니다. 아까 근로자의 권한을 노동계에서 주장하셨는데, 권한뿐만 아니라 책임도 있어요, 근로자는. 그래서 근로자가 특히 유해 위험성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근로자고, 그 위험성 평가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근로자입니다. 이 사람들의 참여가 없이는 아까 목표 위반 규제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감독관의 역량이에요. 감독관의 역량. 즉 우리나라 간부가, 저도 고용부에 있었지만 감독관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우리나라 감독관이 이런 시스템을 가서 적절한지 아닌지를 점검하라고 그러면, 감독하라고 그러면 쉽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현장에 가서 안전난간이 제대로 쳐 있느냐, 안전모를 쓰고 있느냐, 이거 점검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지적하는 건. 그런데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안전 시스템이 적절한가를 평가하는 거는 그 이상의 능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감독관을 어떻게 하냐, 채용해서 2년간 교육을 시키고 시험에 합격하면 비로소 감독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요. 우리하고 많은 차이가 납니다. 우리 아마 시키는데 우리 교육을 몇 주 정도 시킬 겁니다. 이런 조건에 만족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가 중대재해법 자체가 갖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현장에서 안전난간을 어떻게 매라 이런 거를 정해주는 법이 아니잖아요. 안전난간을 매게끔 하는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관리상의 조치를 하는지를 정하는 그런 법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포괄적일 수밖에 없고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 구체화된다고 그러면 많은 문제점을 역으로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 충실한 것 이런 것들은 누가 해야 되느냐? 사업장이 사업장 특성을 판단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건설회사에 좀 있어봤는데, 건설공사 하나 견적하는데도요, 팀을 짜서 호텔에 들어가서 몇 개월씩 매달립니다. 이거를 밖에서 어떻게 정해줄 겁니다. 정해줘도 사업장에서 그거 수용 안 해요. 자기 사업장하고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정해달라고 하는 건 무리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어차피 적절한지 충실한지 하는 것들은 사법 처리 과정에서 판례로서 정립이 되어 갈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CSO가 선임되어 있으면 CEO가 면책되는 문제,
이거를 사전적으로 법령으로 정해준다고 그러면 이 법은 있으나마나 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떻습니까? 로펌에서 다 어떻게 하면 CSO한테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CEO를 면책시킬까를 컨설팅 해주고 있어요. 저는 거기까지만인 줄 알았더니 얼마 전에 보니까 대형 로펌에서 어떻게 해주고 있냐면 지금 CEO를 둘을 둡니다. 하나는 경영을 책임지는 CEO, 하나는 안전만을 책임지는 CEO를 따로 주는 거예요. 저는 깜짝 이렇게 컨설팅하면 정말 이거는 안전을 하시는 분들 여기 많을 것 같은데 안전의 기본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경영 라인이 안전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안전을 전문가가 하는 걸로 인식을 해버리면 그 순간 안전은 무너집니다. CC 감독권이 먹힐 리도 없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거를 사전적으로 법률로 정해달라 하는 거는 굉장한 난센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국 기업과실치사법을 저는 우리가 벤치마킹 했으면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어설프게 굉장히 그거를 우리나라화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기업과실치사법을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단체가 조직하고 관리하는 방식의 안전배려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해서 사망사고를 유발하면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입니다. 한마디. 정말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고 말도 안 되는 법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정했겠어요? 그 사람들 몇 년에 한 7, 8년 걸쳐서 이 법을 논의하고 정했는 겁니다. 그게 맞다는 거예요. 이 법의 취지에. 그래서 어떤 걸 따지느냐,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느냐를 따지는 건 적절성의 문제를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지식 위반 규제는 뭐를 따져요? 규정을 지켰느냐를 따지는, 규정을 지켰느냐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법 적용 사양 아까 그왜 지게차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전보고치를 다 했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줄고 사업주가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적절한 통제선을 강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단계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겠다 정해달라 하는 거는 취지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요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을 마련했습니다. 근데 이 근간을 지금 시행 6개월 만에 흔들려는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엔 마땅치 않고 반면에 이 법을 안착시키고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제거해줘야 돼요. 그런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소리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상당히 안전에 대해서 오랫동안 안전 정책을 했던 사람인데 첫째,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산안법상 중대재해가 왜 다릅니까? 아니 6개월인지 5개월인지 뭐 2명인지 3명인지가 그렇게 중요하느냐. 왜냐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중한재해를 일으키면 일으키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상의 조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 6개월인지 5개월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사업자한테 주는 인식은. 그런데 굳이 저렇게 정해가지고 논란을 비난의 어떤 빌미를 제공하고 논란을 자꾸 일으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영국은 어떻게 했어요? 사망계를 일으키면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뭐 부상 이런 거 없습니다. 또 하나가 법 적용 대상,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뭐 법률상으로 보면 몇 개 조항이 안 돼서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시행령하고 벌표까지 들어가 보십시오. 엄청 복잡합니다. 그 부분의 전문가도 어떤 게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구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업무시설 299제곱미터는 해당이 안 되고 300제곱미터가 해당된다는 것은 어떻게 무슨 논리인지 입법기술적으로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290m짜리 터널이요. 국도에 있으면 해당이 되고 지방도에 있으면 해당이 안 돼요. 무슨 근거인지 잘 이해가 납득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정하면 좋을 것이냐. 지금 열거를 해주거든요. 뭐뭐는 뭐뭐 적용된다. 이거 어떻게 다 정할 겁니까? 그리고 계속 변하는데 어떻게 그걸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접근하면 돼요. 예를 들면 군사시설 해당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런 것만 몇 개 정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해당된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냐? 사고 나면 사법부가 판단하든지 뭐 검찰이 판단하든지 그렇게 정해 나가야 되는요. 또 하나가
해외 사업장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하는, 이거는 실제에 있어서 해외 사업장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기소하고 유죄 판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쓸데없이 그걸 안 정해 놓으니까 논란만 자꾸 일으키잖아요. 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면 배제해 주면 돼요. 영국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영국 기업과실치사법이 어디에 적용되느냐? 영토, 주권이 미치는 항공기, 뭐 배 이런 겁니다. 명확하잖아요. 나머지는 적용 안 시키는 겁니다. 실효적이지 않은데 뭐 자꾸 논란만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거고, 또 하나 형량의 연실화입니다. 지금 가장 비판이 큰 게 그거잖아요. 중대재해 일으켰다고 이론적으로 징역 45년까지 가능해요. 45년 징역형이 나오겠습니까? 실제 있어서 거의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경영자 단체에서도 어느 경영자 단체에서 경제벌을 강화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사실 실효성이 있다 그러면 그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물론 그 어떤 징역형이나 이런 게 상한선을 주고 괜히 공포감만 조성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 법인한테 양벌 규정으로 해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벌금은 50억이에요. 최대가. 50억하고 불과하기 쉽지 않을 건데 차라리 그걸 엄청 올려서 50억은 가지고 대기업에서 뭐 유아력이 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그걸 대폭 상향하든지 실효적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담당 기관이 분산되어 있다는 것도 정말 문제입니다. 그죠? 고용부, 경찰, 환경부, 소방청, 국토부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행령 같은 걸 보면 뭐 법률도 마찬가지지만 짜집기한 기분이 역력히 드러납니다. 짜집기한 기분이. 앞으로 적용 과정에서는 더 혼선을 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각 부처의 전문성이 필요로 하기는 하는 영역이긴 하지만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통제를 해야 돼요. 이걸 이대로 놔두면 굉장히 엄청난 혼선이 야기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시기상조라고 회의적인 시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그동안에 산업안전보건 규제에 대해서 엄청난 강화를 해왔고 그것도 정착되기 전에 새로운 또 다른 법을 제정하는데 동의하지 않았고 특히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독립법으로서는 영국 다음에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두 번째입니다. 우리 사회 수준이 그 정도에 와 있느냐 하는 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었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엄청난 사회적인 비용을 들여서 제정이 됐다고는 이왕 제정이 된 법이라고 그러면 이 법을 흔들지 말고 이 법이 안착할 수 있도록 이런 데 좀 힘을 모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에너지들을 내부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하는데 좀 힘을 기울였으면 어떤 실효성이 좀 확보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편에 서겠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음을 좀 참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